병원비와 교육비가 공짜인데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도 없으며 결혼하는 부부들에게는 무료로 집을 지원해주고 매년 생활비까지 1억씩 나눠주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이민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거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무책임하게 돈을 마구 써대기만 하다가 몰락해버린 나라가 있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섬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나우루는 적도의 바로 아래인 남이 1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 면적 21km1로 서울의 용산구 정도 크기인 매우 작은 나라죠. 이곳의 인구는 2020년 기준 1834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우루어와 영어를 쓴다고 합니다. 나우루는 1798년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저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오세아니아의 여느 섬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30에서 40년간 유럽인들이 이 섬에 다녀갔고 이들이 무기와 술을 가져와 섬에 퍼뜨리면서 평화롭던 섬이 파괴되고 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 후 전쟁과 질병으로 40년간 많은 사망자가 생기면서 인구가 원래 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줄어들었고 독일에 점령당한 1888년 무렵에는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30%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변변한 배도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새똥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엘버트로스라는 새의 똥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광석이라는 물질이 나우루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인광석은 질 좋은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나우루 공화국 정부는 1970년부터 인광석을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갈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최고의 경제 호황기였다던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대 정도인 것이 당시의 물가와 경제력 수준이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섬나라가 이들의 국민소득을 아득히 뛰어넘었던 것이죠. 나우루에 살던 국민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 당시 1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워낙 인구가 적은 나라여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비교적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오일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돈을 펑펑 써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모두 잘 살았다고 하죠. 당시 나우루에서는 일반인들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피지나 하와이, 싱가포르로 매일같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길이 18km, 제한속도 40km짜리의 도로만 하나 있어 고속도로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고급 스포츠카를 기본적으로 2대씩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 좁은 섬에 여객기만 9대의 주유소는 29개나 있었고 나우루 사람들은 걸어다니기를 귀찮아해서 얼마 안 되는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으며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도 귀찮아서 차를 몰고 마트 앞에 가서 전화하면 종업원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나와 차에 실어주었다고 하네요.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마구 퍼주다 보니 인광석을 캐는 산업에는 현지인들은 없고 외국인 자본가와 외국인 노동자들만 잔뜩 있었다고 하죠. 나우루 국민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때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우루에서 일하는 공무원까지 모두 외국인이었다고 하죠. 세금도 없고 집값과 교육비, 해외 유학 경비의 의료 서비스까지 모두 국가에서 대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고용된 메이드가 다 해줬죠. 이들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써대기만 한 탓에 몰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인광석 광산의 채굴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낼 조짐을 보인 것이죠. 이때부터 몰락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이 사태에 나름 대비를 해보겠다고 바닷가에 항구를 만들어 국민들을 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나우루의 국민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나우루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해수욕이나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손 하나 까딱 않고 놀기만 하다 보니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농사지을 땅도 인광석 채굴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법이나 낚시하는 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빨래나 요리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정부가 해왔고 자신들이 직접 해본 것이라고는 슈퍼마켓에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사와서 먹는 게 전부였다 보니 예전에 농사나 낚시, 빨래, 요리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던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삶을 위한 필수 능력도 완전히 잊어버려 옆 나라에 가서 배워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이 채굴 산업에 쓰이면서 국토의 80%가 바위 덩어리만 남아있는 황무지 상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도 되지 못했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나우루에서는 수입산 가공식품만을 구할 수가 있을 뿐 현지에서는 생산되는 작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열대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가정이나 돼지를 키우는 가정도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텃밭에서 채소 기르는 수준이어서 산업이라 말하기 민망할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우루 정부는 인광석의 채굴량을 줄이고 해외 유명 휴양지에 빌딩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등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나우루 국민들의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국민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나마 있던 자산이라도 잘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망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 나우루의 정부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부 예산을 횡령하는 일은 수시로 있는 일이었고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면서 줄줄이 말아먹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 거래 및 투자를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대충대충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가 예산 수천만 달러가 증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수많은 정부의 관리들이 국가 예산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처럼 생각했고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경제에 대해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인광석이 거의 바닥날 때쯤에는 투자해두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세계의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스위스를 흉내내서 세계의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 피난처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예전 전성기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아직도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부유한 나라에 속할 정도는 됐죠. 하지만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나우루는 그동안 검은 돈으로 벌어들여온 수입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제적으로 제재 조치를 받는 바람에 나우루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후 계속해서 어려움에 시달리던 나우루는 현재 호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나우루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